아침의 달달한 쉼표 김하나의 생생라디오. 저기요. 네? 마음 듣고 갈래요? 마음이요? 너무 좋아요. 이고은 박사의 마음 라디오. 여러분의 마음은 요즘 어때요? 잘 지내고 있나요?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가장 몰랐던 마음들, 언제쯤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담긴 그 소중한 마음을 읽어드립니다.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이고은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토요일이니까 또 우리 또 마음 얘기 나눠봐야죠.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5월은 어린이 달이니까요. 네, 어린이 달. 요즘 뭐 365일 어린이날 아니냐 뭐 이렇게 맞아요. 얘기도 하지만 부모들은 그렇게 얘기 많이 하죠. 또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맞아. 네, 그래서 오늘은 유아와 아동의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부모의 마음 얘기했었는데. 네, 유아와 아동. 네,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네. 어린이를 대하는 어른의 마음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해서 오늘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어떤 것이 훈육이고 어떤 것이 학대인지, 네. 아동의 마음 특성은 어떤지 중요하지만 지나쳤던 여러 가지 정보들인데요. 한번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5월은 어린이의 달,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우리가 잘 하려고 했던 마음인데 알고 보면 그게 그 단어가 좀 세서 그렇지만 학대일 수도 있다라는 거 맞아요. 놓칠 수가 있잖아요. 네. 예, 그걸 한번 짚어볼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이 훈육이고 무엇이 학대인지라고 박사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한번 오늘 나의 마음을 되새겨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2019년이었는데요.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통계를 보게 되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를 볼 수 있어요. 근데 네. 그 신고 건수가 4만 건이 넘습니다. 굉장히 많죠. 예. 네. 그건 2018년 전건보다 13% 증가한 수치고요. 발생 장소의 거의 80%가 집이었다고 하거든요. 예. 이게 가정에서 사실은 아동폭력이 일어나고 있는 걸 우리는 간과하고 있는 거죠. 근데 증가 13.7%나 증가했다는 건 좀 무섭네요. 네, 굉장히 큽니다. 그만큼 아동학대가 우리가 등한시하고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흔히 일어나기 때문에 이 전문가와 경찰뿐만 아니라 학교나 이웃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건데요. 네. 피해 아동 발견율은 2019년에는 3.8% 그리고 2018년에는 3%로 학대 피해 아동을 조기 발견하는 데에는 여전히 좀 미흡하다라는 그런 수준을 보입니다. 네. 이건 미국과 호주의 한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수치라고 해요. 특히 서울 지역의 학대 아동 발견율은 네. 전국의 최하위라고 하거든요. 잘 못 본다라고 해요. 놀랍죠. 예. 인구가 많고 발생 건수가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동학대가 실제로는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가늠할 수도 없는 현실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전문가들은 학대 상황을 보고도 이게 학대인지 아닌지 가늠을 못하는 경우에는 일단 신고 먼저 해라라고 조언을 해요. 네. 학대 여부의 판단은 신고자가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가 와서 하는 거다. 네. 아니면 아닌 거고 맞으면 맞는 거니까 그걸 보고 판단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라. 이걸 먼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는 이렇게 심각한 팩트부터 나올 줄 몰랐는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오늘 내용이 좀 심각하겠구나 생각도 들고 우리의 인식은 계속 지금 발전하고 있다,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또 아동학대의 증가하고 있다는 거에도 또 한번 놀라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근데 부모에게 야단을 듣고 있는 상황인지 아동 학대 상황인지 요거 구별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어려워요. 소위 훈육이라고 하는 부모나 어른의 손찌검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과연 그게 괜찮을까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건데요. 네. 부모의 신체적 체벌과 신체적 학대 사이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매우 높습니다. 이미 많은 연구들로 알려진 거예요. 이게 네. 체벌과 학대는 동일하게
많다라는 거죠. 연구자들은 부모가 아이를 신체적으로 체벌을 할수록 더 쉽게 학대나 폭력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체벌의 긍정적인 면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그 효과는 부모 말에 즉각적으로 복종하는 것 이것 이외에는 없거든요. 일단 체벌은 예. 안 된다네요. 네, 그렇습니다. 매를 드는 부모가 두려워서 반응하는 아이의 복종은 이미 부모와의 마음의 연대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네. 정작 매를 들게 하는 이 부모의 입장에서 타당한 이유를 아이가 내면화하거나 깨닫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잘못 때문에 매를 들었다라고 했을 때 그 어떤 잘못을 받아들이는 것이 부모의 의도이나 네. 아이는 그걸 내면화하는 것이 아니라 매를 드는 부모의 모습만 내면화하는 거예요. 내가 매를 맞을 만한 짓을 했다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네요. 네, 그죠? 그 생각까지는 네. 못 가는 거죠. 그냥 위협과 공포감의 조성일 뿐이라는 겁니다. 네. 그냥 성인이 나한테 화를 내는 거지 나를 야단치고 내가 뭔가를 잘못했구나를 깨닫게 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 부모의 체벌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들은 정말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네. 이 체벌이 공격성과 학교 폭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발달, 사회적인 발달이나 정서적인 발달, 그리고 우리는 공부를 잘했으면 쉽지만 사실 부모에게 너무 많은 체벌을 받은 아이들은 인지적 영역에서 또래보다 못한 경우들이 훨씬 더 네. 많습니다. 예, 체벌은 문제 행동을 줄이는 데 효과가 전혀 없고요. 바람직한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데에도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네. 체벌은 정말 아무런 효과가 없다가 네. 여기에 결론이겠네요. 노래 한 곡 듣고 오늘 얘기가 심각하죠. 저는 그냥 뭐 우리가 잔소리했던 것도 그거 잘 살펴보면 마음에서 애한테 괴롭힌 것일 수도 있어요. 이 정도인 줄 알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네요.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또 얘기 이어갈게요. 오늘도 고독한 상상이 구름을 타고 온다. 초조한 햇살이 어느 사이 어깨를 두드린다. 또 하루 모험이 시작됐다. 크게 숨 쉬어보자. 내 마음 신호가 꺼지지 않게 조심히 하나 둘 셋. 이 작은 불빛. 네, 오늘 그 아동에 대한 마음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아동학대 비율이 높은 거에 제가 좀 놀랐다 이 말씀 드렸잖아요. 네. 근데 왜 점점 나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 높아지고 있어요? 낮아져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특히 개인의 신체적 학대 경험이 많게는 미국보다 3배 정도 높다고 하거든요. 우리는 좀 쉽게 폭력적일 수 있는 경우들이 좀 많은데 네. 이건 우리나라의 뿌리 깊은 어떤 사랑의 매 같은 문화에서 있는 영향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각 문화에서 어떤 상황과 예들을 학대로 정의하는지를 한국인과 미국인과 한국계 미국인들에게 직접 설문을 해본 결과가 있어서 보게 되면요. 네. 한국인과 가장 다른 결과를 보인 집단이 미국인이 아니라 같은 유전자를 가진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네. 학대의 정의에 대한 문화 차이가 매우 선명하게 나타났는데요. 백인계 미국인과 그리고 한국계 미국인은 모두 신체적 학대를 한국인보다 더 많이 언급하는 경향이 있었고 저건 학대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네. 반대로 한국인은 그들보다 심리적 학대와 방임을 더욱 학대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네. 모든 심각성 척도에서 미국인은 한국인보다 신체적 형태의 학대를 유의하게 더 많이 언급을 한 거죠. 네. 이건 한국인에게 사랑의 매, 우리가 회초리를 든다 이런 맞아, 표현들을 사랑의 매라고 했죠 예전에. 예, 맞아요. 사랑의 매이고 그리고 이런 어떤
체벌의 형태들이 있었는데 부모의 신체적 체벌이 사회적인 어떤 규범으로 더욱 통용되고 이해된다는 뜻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네. 그만큼 한국 문화에서 이런 손찌검과 같은 신체적인 공격과 폭력을 학대라고 여기지 않는 그런 좀 관대한 성향이 많다는 거죠. 예전에 좀 그래왔는데 요즘은 좀 달라지지 않았어요? 많이 달라지긴 했어요. 그래도 아직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관대하다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한국 문화에서는 이걸 학대로 여기지 않는 그런 경향이 좀 큽니다. 네. 사회문화 안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런 서양에 비해서 인식이 좀 다르구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부모의 올바른 가치와 도덕성 그리고 원칙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부모가 해야 할 역할 중에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가치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이제는 사회가 아동인 자녀에 대한 어떤 신체적 제재를 더 이상 절대 가하지 말라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으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동학대 장면을 목격하거나 그런 아동을 마주쳤을 때 그러면 어떻게 처신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요거 좀 궁금하거든요. 네. 학대 아동을 마주칠 때 행동 지침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조언을 수렴해서 이를 간략히 요약해서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선은 마주친 아동이 피해 아동으로 의심이 될 때는 다급하게 묻거나 당황하지 마시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네. 아이는 심리적으로 보호감을 느끼고 안전하다고 생각이 들 때 진실을 말할 힘이 생깁니다. 네. 이야기를 하는 거죠. 누가 때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피해 아동은 대부분 부모를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하고 있는 양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하면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을 한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체벌이 잘못되었다고 이해하기가 아동의 입장에서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사례들을 보게 되면 아동이 오히려 엄마나 아빠를 나쁘게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네. 네, 자기가 이렇게 피해를 입어놓고도 네. 절대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한대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학대 아동은 낯선 사람에게 자초지종을 말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선 안전하게 보호를 해주시고 안정감을 느끼는 상태에서 정보를 얻어야 한다고 해요. 이게 네. 첫 번째고요. 그리고 직접적인 질문은 피해야 하는데요. 아동 진술이 법정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화를 유의해서 할 필요가 있답니다. 네. 그래서 아이가 대답하지 않으면 억지로 묻거나 유도신문하거나 막 인터뷰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와 직접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해주는 것이 좋다고 해요. 네. 그리고 피해 아동으로 추정되는 아동을 보호하게 됐을 때 부모를 찾지 말고 경찰에 바로 신고하는 것이 맞답니다. 예, 이게 우리가 잘못 판단해서 부모를 찾으면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으니 네. 도와줄 수 있는 제3자를 찾는 것이 맞다라는 네. 거겠죠. 그래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우선은 기관에 신고부터 하시고 네. 신고가 늦어질수록 아이는 훨씬 더 고통스러워하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망설이지 마셔야 할 것 같아요. 바로 보면 신고를 하시라. 네. 그러니까 부모를 먼저 찾지 말고 네. 예, 제3기관을 이용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퀴즈. 네. 뭘까요? 네. 이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는 말이 유명한 말이 있죠. 예, 우리 눈에는 아름답기만 한 것으로도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은 폭력이라는 뜻을 전하는 말인데요. 여기에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요. 네, 보기 1번 꽃, 2번 돈입니다. 이것으로도 때리지 말라.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꽃, 2번 돈.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정답 올려주세요. 소란했던 오늘의 하루
네, 이고은 박사의 마음 라디오. 오늘은 아동의 마음 그리고 아동 학대에 대한 얘기 나눠보고 있었는데 일단 피해 아동을 만나게 되면 경찰에 바로 신고하는 것이 낫다라고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신고를 해도 소용이 있을까? 보통 그런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네. 그것 때문에 보통 신고를 안 하죠. 음. 내가 신고를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고 하시는데 네. 그런 인식을 좀 내려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알고 지낸 이웃이나 지인이 가해자로 의심이 되거나 증거가 없을 때 누구나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저걸 내가 어떻게 신고를 하겠어라는 네. 생각을 많이 하시죠. 이 신고자의 신고와 신원은 굉장히 철저하게 비밀로 보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옆집에서 신고했다 이런 이야기는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부담스럽고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런 기관에 이야기를 하고 제보를 해주시는 것이 그 아이를 위한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용기를 내서 신고를 했지만 무죄 판정이 나오면 오히려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로 소송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네네. 또 걱정하시거든요. 하지만 신고 자체만으로는 이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요? 네, 성립되지 않으니까 도움이 좀 필요해 보인다. 저 장면에서 도움이 필요해 보인다 하시면 좀 신고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신의 신고로 누군가의 가정을 깨뜨리게 될까 봐 걱정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단지 신고란 건 조사를 받도록 요청하는 것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학대가 의심되는 어떤 직감이 온다면 신고를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안전하고 바른 선택입니다. 네. 신고를 해서 아이에게 있을지 모르는 어떤 그 잠재적인 해로움을 막는 일이 잘못 신고해서 미안한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요. 네. 내가 기울인 관심과 신고로 인해서 잠재적인 학대 부모가 그 행동에 대한 경계와 경고를 받고 하면 안 되구나. 보는 눈이 많구나. 이걸 좀 알 필요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한 아이의 상처로 얼룩진 어떤 삶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니까요.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학대 아동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눈 그런 느낌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어디 가게에 왔거나 사람을 대면하는데 멍이나 상처가 있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학대 정황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경우들도 흔하고요. 울음이나 비명이 들리는 경우에 도와달라고 외치는 경우 네. 이런 아동이 있거나 혹은 실수에 대해서 굉장히 위축 반응을 보이는 과잉 행동을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잘못했다고 막 싹싹 빌거나 하는 행동들을 네. 과하게 하는 경우 네. 그런 경우도 학대를 의심해 봐야 되고요.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죠. 그리고 맨발로 서성이는 경우가 아이고. 있거나 혹은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면 학대 피해를 의심해서 신고하시면 좋습니다. 네. 아동학대범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을 살펴보면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 신고자 등에게 이 아동학대 신고죄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어떤 그런 행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이 학대를 경험한 아동 이후의 삶도 걱정스러운 게 사실이잖아요. 맞아요. 네. 또 그 학대를 경험하면서 본인도 약간 좀 폭력적으로 변하지 않을까 이런 또 우려도 하게 되고 네.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기억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생각해 볼 부분들이죠. 왜냐하면 아이는 환경을 선택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여러모로 그런 환경에서 자라게 되면 저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또 어떻게 된다라는 인식이 너무 심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그런 어떤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희망적인 어떤 메시지는 놓치지 않아야 할 것 같아요. 아마도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나 또 어릴 때 아동학대를 경험한 적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네. 생각해요. 네네. 폭력적인 부모에게 노출되었거나 네네.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에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힘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학대를 당했더라도 도움을 받아 치료를 받으면 이 탄력성이 발현돼서 과거의 경험들을 소화하고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거든요. 네.
이런 회복 탄력성은 어린 시절 힘든 환경에도 불구하고 어떤 아이들이 자신감 있고 긍정적인 성인이 되는 것을 보고 그 아이들이 어떤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루어냈는가에 대한 요소들이 궁금해서 연구했던 그 연구 결과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믿고 나에게도 이런 힘이 있구나를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네. 우리 모두는 이 탄력적인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실패와 역경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내면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비록 어린 시절에 힘든 환경에서 자랐다 하더라도 누구라도 그런 역경을 이겨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예, 거기에 희망을 걸면 되는 거죠. 네. 학대와 방임의 가정에서 자랐다고 해도 모든 학대당한 아이들이 학대 부모가 되는 건 이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로 그쵸. 아니니까 맞아요. 여기에 대한 어떤 선입견은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학대 아동이 부모에게 당했던 폭력을 정당화하고요. 그리고 성인이 된 후에 자식을 학대할 확률이 높다고 하지만 오히려 자기가 겪은 것을 내 아이는 겪지 않도록 하는 강한 동기를 가진 부모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네, 오히려 더 많다. 그럼요. 예, 보호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생각을 좀 바꿔보면 아이가 말을 듣지 않거나 혹은 잘못을 했을 때 쉽게 야단치고 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야단치고 벌 세우고 그런 교육, 훈육을 하는 장면들은 당연한 장면인데 네. 어떻게 아이를 때릴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하는 건 아이도 마찬가지고 성인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근데 네. 우리의 입장에서 성인 상대가 잘못했을 때 때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폭력을 가할 수 없어요. 네. 근데 아이는 쉽게 때려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보복이나 혹은 상대에 대한 반응이 올 때 어른은 두려워하지만 아이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이 성인의 나쁜 이기심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약한 존재를 약한 존재에 강한 거죠. 네. 그래서 이 폭력에 대해서는 언제나 우리는 다시금 생각하고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거죠. 절대 안 된다고 저희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엔 휘바람이 부는데요. 눈여겨둔 볕에 누우면 발베개도 스르르르 근래의 몸짓은 계절을 묘사해요. 자꾸만 나풀나풀대는데 단번에 봄인 걸 알았어요. 이런 내 마음은 부르지도 못할 노래만 잔뜩 담았네. 마땅한 할 일도 네, 오늘 마음 반짝해지는 코너 오늘도 준비가 돼 있고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책을 한 권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제목은 어린이 같은데 성인책이에요. 일반 교양서고 김소영이라는 작가의 어린이라는 세계입니다. 예, 이 책은 굉장히 유명해요. 어린이에 대해서 생각할수록 우리의 세계는 넓어진다는 그런 책인데요. 네. 이 김소영 선생님은 10년 넘게 어린이 책 편집자로 일을 하셨고 네. 그리고 지금은 독서교실에서 어린이들과 책을 읽는 그런 일을 하시거든요. 하면서 겪게 됐던 만났던 아이들의 그 에피소드들을 담아서 아이의 입장에서는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하지만 어른은 이걸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일 수 없구나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가 와닿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담겨 있는 에세이입니다. 네. 책은 진짜 하나도 어렵지 않고요. 오히려 재밌고 좀 기억했으면 할 만한 그런 내용이나 문장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처 못 봤던 어린이들의 마음 세계를 볼 수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시면 한 번쯤 볼만한
만한 책이라서 추천드립니다. 어린이라는 세계. 네. 맞아요. 이제 그 세계를 이해하면 우리 세계가 넓어지는 게 맞죠. 네, 우리도 어린이였으니까요. 며칠 전에 TV 프로그램 내레이션을 갔는데 이제 아이들 눈으로 보는 어른 얘기였어요. 근데 아이의 질문이 왜 어른들은 놀이터에서 안 놀아요? 왜 어른들은 뛰지 않아요? 네. 그래서 애들 눈에 어른들은 너무 안 뛰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그렇구나.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뛰는 어른을 찾으러 막 다니는 거였어요. 근데 애들은 뛰지만 할 정도로 뛰는데 우리는 뛰지 않잖아요. 네. 아주 단순한 질문을 보면서 아이들 눈에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구나 생각했는데 우리는 날을 잡아야 뛰죠. 뛰는 그렇죠. 날도 잡아야 되죠. 우리가 또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어린이를 볼 수 있는 세계, 어린이라는 세계, 이 책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어린이를 지금 키우고 계시는 맞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네, 꼭 네.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You should know that I am done thinking about you. Written enough songs and thought too much. Don't want to. I'm tired of this repeating. It goes on and on. I tell myself this is ending 'cause I'm done. Now I'm done. Would know how to let it go. It's nothing but useless. Now that I've said too much, I've got to get through this. 함께했던 생생라디오 여기서 저도 인사를 드릴게요. 트와이스 소중한 사랑 끝곡으로 준비했고요. 내일 저는 옵니다. 구성 함인정, 연출 최인한, 저 김아라였어요. 즐거운 토요일 되세요. I'm so sorry. Please come back. 그대 아직도 그대로인가요? 아직도 날 용서 못하나요? 내가 준 그 상처가 아직도